1인 가구 73만원, 4인 가구는 187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IMF 때나 코로나 저리 가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나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실직하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남일이 아닙니다. 주위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때 참고하셔야 될 긴급복지 지원 제도인데요.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또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텐데요. 이때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긴급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해보고 찾아보는 책자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자, 일단 이 책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긴급복지 지원, 개요 어떤 것이냐, 이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 개요가 뭐냐, 어떤 것이냐. 자, 일단 지원 대상입니다. 주소득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이거나 실질적으로 내가 벌지 못하면 가정이 힘들어질 때 이 대상이 주소득자인데요. 이 사람이 실직했을 때 또는 소득을 상실했을 때, 질병입니다. 아프거나 또 다른 위기 사유 때문에 생계 유지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될 때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지원 대상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공무원들은 이 해당 사항에 해당되는지 이것을 밑줄을 그어가면서 확인해 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소득자가 사망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당연히 소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출했을 때도 마찬가지, 행방불명이나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소득을 상실했다. 이때 위기사유 해당되고요. 중환질병 또는 부상입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같은 각종 부상을 당했을 때도 소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폭력이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 화재, 자연재해, 이 때문에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렵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대부분 해당되는데요. 또는 사업장 화재,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때문에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소득자뿐만 아니라 부소득자 때문에도 소득이 없어진다면, 생계가 어렵다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0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 시, 군, 구청에 따라서 여기에서 따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만약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곳, 시군, 구청, 혹시 다른 사유 때문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경우입니다. 이혼하신 분들 소득이 감소한 경우 됩니다. 단전된 경우입니다. 전류제한기를 부설한 경우도 포함되고, 교정시설입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이 생계가 힘들 때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때문에 노숙하는 사람,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 그리고 타인의 범죄 때문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이태원 참사, 이런 분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기준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렵긴 한데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소득 기준입니다. 한 사람 1인 가구입니다. 179만 4,010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에 해당되는데, 기준 중위소득 100%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00가구라고 치면 50등에 해당하는 분들, 이분들을 기준 중위소득 100%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보다 소득이 적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준이 1인 가구는 179만 4천원, 2인 가구는 294만 9천원, 3인 가구 376만 9천원, 4인 가구는 457만 3천원입니다. 자, 재산 기준입니다.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농어촌은 1억 3천만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생활준비금, 그러니까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서 이 정도 돈은 필요하다 할 때 600만원은 인정해줍니다.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200만원을 더 인정해주고요. 그래서 기준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는데,
때문에 이 돈을 다 합쳐서 839만 2천 원까지 주거 지원을 받는다면 1039만 2천 원까지 가능합니다. 2인 가구 993만 2천 원, 3인 가구 1102만 5천 원, 4인 가구는 1209만 7천 원까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 지원 내역입니다. 금전 또는 현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생계비는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이런 생계 유지비를 지원해드립니다. 1인 기준 73만 500원, 4인 가구 기준 187만 2,700원입니다. 최대 6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하실 때 공무원에게 이 내용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의료비 지원은 300만 원 이하입니다. 2번 받을 수 있고요. 주거비 지원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 한 사람 기준 39만 8,900원 12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인 가구 기준은 66만 2,500원 12번 받을 수 있고요. 복지시설 이용하시는 분들 최대 6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1인 기준 55만 원, 4인 기준 149만 4,100원입니다. 아이들 키운다면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2만 7,900원, 중학교 18만 원, 고등학교 21만 4천 원 이렇게 2번 지원받는데 최대 횟수는 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살고 있는 곳 예산 상황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연료비나 해산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동절기입니다. 10월에서 3월까지 한 달에 15만 원씩 6번 지원받을 수 있고요. 해산비는 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장제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에서 한 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꼭 체크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알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고 또 공무원이 모른다면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것을 오히려 역으로 공무원에게 제안했을 때 공무원이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민간기관이나 단체 연계해주는 지원인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복지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긴급지원 프로그램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혹시 공무원이 모른다면 정보를 알려주고 서로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자, 지원할 때 어떻게 지원하느냐? 공무원이 보는 자료니까 여러분도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청하는 지원 요청을 받는 건데요.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여기에 전화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군구청 그러니까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콜센터 129번 보건복지 콜센터에 전화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내용을 듣고 살고 있는 곳 시군구청 주민센터로 연결해 주게 되는데 결국 주민센터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때는 현장 확인하고 선지원해 줍니다. 자, 이것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제도는 선지원입니다. 일단 지원해 주고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게 되는데 그래서 긴급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현장 확인 그리고 선지원 해주고 사후 조사를 합니다. 소득, 재산 조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 조사하게 되고요.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만약 부적정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득도 있고 재산도 많다 이 기준에 맞지 않다 할 때는 지원을 중단하게 되고 받았던 돈을 반환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분이 계속 어렵다 이 돈만 가지고는 어렵다 할 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사상위 계층에 지원받을 수 있는지 또는 통합 사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상이 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사후에도 연계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겁니다. 긴급복지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 지원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법률에 중복해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중복 지원 금지 원칙이 있고요. 그 외에 가구 단위 지원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당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당 지원해 주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정말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실제 위급한 시간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받아야 되는 복지 모든 일이 다 끝나버리고 결국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안타까운 상황들도 많기 때문에 선지원 후처리가 원칙이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셔야 되고 단기 지원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생계 지원은 3개월,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의료 교육 지원 같은 경우에는 1회 이런 식으로 단기 지원이 원칙인데 여기에서 이 지원만 받고도 만약 힘들다면 여러 가지 다른 사회보장제도, 그러니까 복지제도를 안내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 한 번 받았다가 동일한 위기 사유가 또 생겼습니다. 이때 또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의도 많으신데 동일 위기 사유는 한 번 받게 되면 1년 이후에 또 지원하셔야 되고요. 다른 위기 사유다, 이때는 6개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긴급한 상황 내 주위에 있다면 이분들에게도 오늘 영상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